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숨쉬듯 스며들어 있는 민담을 소개하는 월화민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과메기 속에 사실은 천년을 이어온 붉은 용의 전설이 숨어 있는 걸 아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경북 포항 9마리의 용이 승천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땅 구룡포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구룡포공원에 가보면 하늘로 비상하는 9용의 거대한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메기 문학관에서는 청어의 눈을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관목어의 유래와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고요. 하지만 공식적인 역사와 박물관에는 기록되지 않은 승천하지 못한 10번째 용에 대한 슬픈 전설이 구전으로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녹여버린 소년의 따뜻한 진심, 그리고 바다가 우리에게 건넨 맛있는 위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뭘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라진흥왕 시절 늦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잔잔했을 구룡포 앞바다 사사리 해안에 갑자기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죠. 우르릉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성난 파도가 갯바위를 집어삼킬 듯이 높게 치솟아 올랐고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컴컴해지고 말았어요.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었죠. 그때였습니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 9개가 하늘로 솟구쳤어요. 번쩍이는 번개 사이로 황금빛 비늘을 가진 용 9마리가 구름을 뚫고 힘차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열의 맨 끝 10번째로 뒤따르던 막내 용은 힘겨워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붉은 번개 하나가 막내 용의 등을 정통으로 내리꽂았어요. 쾅! 비명소리 같은 날카로운 굉음이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늘로 오르는 다른 용들과 달리 막내 용은 힘없이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죠.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용이 떨어진 자리에 붉은 피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바다가 피를 토해낸 것처럼 사사리 앞바다가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뚝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밝았죠. 밤새 난리를 피우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했습니다. 과메기 덕장을 하는 스님이 졸린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어요. 스님이 허리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네. 파도가 저리 쳤으니 미역이라도 좀 떠밀려 왔을라나. 스님은 망태기를 둘러매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에는 지난밤 폭풍에 떠밀려온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스님이 혀를 차며 해변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모래톱 끝에 쓰러져 있는 희끗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스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고? 큰 물고기인가? 가까이 다가가던 스님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었거든요. 창백한 피부에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소년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스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소년에게 다가갔죠. 이보거라. 정신 좀 차려봐라. 스님이 소년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소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인간의 체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낮았습니다. 스님이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아이고 어린 것이 어쩌다 이리 됐노. 숨은 쉬는데 몸이 와 이리 차갑니다. 스님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년에게서 비릿하면서도 어딘가 향긋한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마치 깊은 바다 냄새 같기도 하고 비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망설였죠. 마을 분위기도 흉흉한데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파랗게 질린 소년의 입술을 보자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스님이 소년을 등 뒤로 업으며 끙 소리를 냈습니다. 애구구 내 팔자야. 죽은 사람 업고 가는 건 아니겠지. 스님은 젖은 소년을 업고 낑낑거리며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소년의 축 늘어진 팔이 스님의 어깨 위에서 덜렁거렸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스님의 지극정성 덕분에 소년은 고열을 털고 눈을 떴어요. 소년이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던 스님이 소년을 보고 반색하며 물그릇을 내려놓았죠.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사흘 밤낮을 펄펄 끓더니만.
소녀는 대답 없이 스님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눈동자가 유난히 검고 깊어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어요. 스님이 소년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소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스님이 얼른 소년의 등을 받쳐주었죠. 소년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스님이 젖은 수건으로 소년의 얼굴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구룡포 사사리 마을이다. 내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너를 데려왔다. 기억나나? 소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죠. 소년의 눈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이름은 뭐고? 집은 어디냐? 부모님은 계시고? 소년이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아무것도? 네, 그저. 춥고 무서웠던 것만 기억납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여서 스님은 더 이상 묻지 못했죠. 스님이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살다 보면 기억나겠지. 일단 미음이라도 좀 먹어라. 스님이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님의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거든요. 지난밤 붉게 물든 바다 때문에 마을 인심이 흉흉해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문을 열고 나가자 마을 어촌계장인 칠성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렀죠. 칠성은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이었습니다. 칠성이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스님 할망구. 안에 들이인 그 놈 당장 끌어내라. 스님이 허리에 손을 얹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짓이고. 아픈 애를 끌어내라니 자니가 사람이가. 칠성이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그게 사람 새끼가. 그놈 들어오고 나서 바닷골을 좀 봐라. 물이 시뻘개져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 아이가. 옆에 서 있던 마을 안악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젯밤에 천둥치고 용이 떨어진 자리에 그 아이가 있었다면서요. 재수온 붙은 게 틀림없어요. 스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꼈습니다. 별소리를 다 듣네. 그냥 물에 빠진 애다. 니들은 자식도 없나? 불쌍한 애한테 그게 할 소리가. 칠성이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위협했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안 내보내면 내가 끌어낼 끼다. 우리 마을 다 죽게 생겼는데 인정이 밥 먹여주나. 칠성이 방문을 벌컥 열려고 하자 스님이 칠성의 팔을 매달리듯 잡았습니다. 이거 안 놓나. 칠성이 네 천벌 받는다. 칠성이 스님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천벌은 할망구가 받지. 비켜라. 스님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소년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왔죠. 창백한 얼굴의 소년이 스님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소년이 칠성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소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칠성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서 뒷걸음질 쳤죠. 어린 소년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서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뭐야? 눈깔이 왜 저래? 재수없게. 칠성은 찝찝한 기분에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고 봐라. 그놈 때문에 마을에 사단이 나면 다 할망구 책임인 줄 알아라.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스님은 흙 묻은 옷을 털며 소년을 바라보았죠. 소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바다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어요. 스님은 소년에게 미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옛날 말로 용을 뜻하는 이름이었지만 스님은 그저 물에서 왔으니 그렇게 불렀죠. 미르는 윗목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스님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아랫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휘잉, 휘잉.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스님이 눈을 번쩍 뜨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스님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르가 자고 있는 쪽에서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미르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 형님. 미르가 잠꼬대를 하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바닥에 놓인 물그릇에 물이 잔물결을 일으켰어요. 수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세상에. 방 안에서 바람이 분다니. 그때 미르가 몸을 뒤척이며 돌아 누웠습니다. 미르의 옷이 살짝 들리면서 등허리가 드러났습니다. 수님은 촛불에 비친 미르의 등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르의 등에는 금빛과 푸른빛이 섞인 비늘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마치 문신처럼 보였지만 숨을 쉴 때마다 비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아니었죠. 수님은 칠성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이 떨어졌다던 그날 밤, 그리고 바닷가에서 주워온 아이. 수님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님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미르에게 다가가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미르의 차가운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님이 미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 눈엔 그냥 아픈 애기다. 아무 걱정 말고 자거라. 수님의 손길이 닿자 신기하게도 방 안을 휘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미르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죠. 수님은 꺼져가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한참 동안 미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어요. 칠성이 마을회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새로운 현령이 부임해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칠성이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들었나? 서울에서 새 현령이 내려온단다. 이번 현령은 보통 깐깐한 양반이 아니라던데 큰일 났다. 마을 사람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온다는 게 뭐 그리 큰일입니까? 어차피 나라님들 하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기지. 칠성이 눈을 부라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라. 이번에 오는 최현령이라는 작자는 용의 기운을 모은답시고 미신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더라. 안 그래도 우리 마을에 용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양반이 가만히 있겠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죠. 만약에 수님 할망군에 있는 그 놈이 진짜로 용이랑 관련된 놈이면 우리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 내 말 명심해라.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재수없는 아이라 여겼던 미르가 이제는 마을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시각 수님은 덕장에서 청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미르가 조용히 다가와 수님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기억은 없지만 뭐라도 돕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수님이 퉁명스럽게 말했죠. 나와라. 못 버린다. 니는 가서 볕이나 쬐고 있어라. 미르가 고개를 저으며 청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밥값은 해야지요. 미르가 서툰 솜씨로 청어를 엮으려다 그만 미끄러운 청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청어가 바닥에 툭 떨어지자 수님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 봐라.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기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미르가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철부지 소년 같아서 수님은 잠시 시름을 잊었죠.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두 사람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화려한 가마와 무장한 병사들이 마을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최현령의 행차였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마의 창문이 열리고 매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사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최현령이 붉은 바다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소문대로 바다 색깔이 예사롭지 않구나. 분명 이 근처에 귀한 것이 떨어졌을 게야. 최현령의 시선이 마을 사람들을 훑다가 덕장 구석에 서 있는 미르에게서 멈췄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미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저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옥죄어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현령이 옆에 있던 부관에게 손짓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기 저 아이. 눈빛이 마음에 드는구나. 나중에 조용히 좀 알아보거라. 부관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령의 가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흙먼지는 한참 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미르를 등 뒤로 숨기며 불안한 눈빛으로 가마의 뒷모습을 쫓았죠. 구룡포 앞바다에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미르가 깨어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구룡포 마을에는 늦봄의 따스한 햇살 대신 서슬퍼런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새로 부임한 최현령 때문이었습니다.
최현령은 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관아 마당에 집합시켰습니다. 단상 위에 앉은 최현령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다들 듣거라. 내 이고을에 온 것은 임금님께 바칠 진상품을 구하기 위해서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최현령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최현령이 부채를 쫙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앞바다에서 용 9마리가 승천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용이 승천할 때는 반드시 귀한 흔적을 남기는 법이지. 최현령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용의 비늘이든 여의주 조각이든 하다못해 용이 뱉은 침이라도 좋으니 바다를 뒤져서 찾아내라.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최현령이 부채를 탁 접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대신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부터 최현령의 수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들이닥쳐 쌀독을 뒤지고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도 닥치는 대로 빼앗아갔습니다. 칠성이 억울한 표정으로 최현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흉어라 고기도 안 잡히는데 국물을 어찌 채웁니까? 최현령이 혀를 차며 포졸에게 손짓했습니다. 말이 많구나. 저 놈을 매우 쳐라. 아이고 현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칠성의 비명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곤장을 맞고 쫓겨난 칠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덕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고생이고. 그때 칠성의 눈에 구석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미르가 들어왔습니다. 미르는 스님을 돕기 위해 묵묵히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순간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칠성이 미르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야, 잊을 수 없는 놈아. 네 여기서 뭐하노? 미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그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다짜고짜 미르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누가 네 보고 그물 만지라 캤나. 네가 손대니까 고기가 씨가 마른 거 아이가. 미르가 윽하고 신음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현령에게 당한 분풀이를 미르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미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네 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마을꼴이 말이 아니다. 바다도 붉어지고 미친 현령도 오고. 다 네 놈 때문이다. 미르가 칠성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당장 꺼지라. 칠성이 미르를 잇는 힘껏 밀쳤습니다. 미르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덕장 기둥에 찧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미르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미르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미르의 눈동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파충류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미르가 낮게 그르렁거렸습니다. 그만 하라고 했습니다. 칠성이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눈이 와 그라노? 미르의 몸 주변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처음에는 작은 회오리 바람이었지만 순식간에 거센 돌풍으로 변했습니다. 덕장에 걸려있던 명태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빈 나무 상자들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칠성은 눈을 뜰 수가 없어서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바람이고. 미르가 고개를 들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미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안광이 칠성을 쏘아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칠성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쾅! 칠성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허공으로 붕 떴다가 모래밭에 처박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귀신이다. 저 놈이 바람을 부린다. 수님이 소란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수님은 쓰러진 칠성과 피를 흘리며 서 있는 미르를 보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수님이 미르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미르야,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된다. 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미르의 눈동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거세게 불던 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미르가 털썩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이러죠?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미르의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네가 그런 게 아니다. 놀라서 그런 기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도망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소문은 3시간의 관아까지 퍼졌습니다. 최현령이 보고를 받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최현령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바람을 부리는 아이라? 드디어 찾았구나.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최현령은 즉시 관아의 무당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병사들을 풀어 그 아이를 잡아들여라. 반항하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데려와야 한다. 그날 오후 스님의 오두막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병사들이 들이닥쳐 문짝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요란스럽게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무당이 미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저놈 몸속에 유물이 들어앉아 있다. 병사들이 미르에게 달려들어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스님이 병사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놈들아. 죄 없는 애를 왜 잡아가나. 놔라. 이거 안 놓나. 병사 하나가 스님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관아의 일을 방해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스님이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다시 기어가 미르를 잡으려 했습니다. 미르야. 안 된다. 내 새끼 데려가지 마라. 포박된 미르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스님이 맞는 것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르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지 마세요. 다치십니다. 스님이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 천하에 죽일 놈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미르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스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품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칠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고발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칠성이 최현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칠성이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현령님, 제가 신고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약속하신 포상금은? 최현령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포상금? 내 이놈 감히 어디다 대고 돈 타령이냐. 칠성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유물을 신고하면 상을 주신다고. 최현령이 칠성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이 멍청한 놈. 유물을 여태껏 마을에 숨겨둔 죄를 물어 너희 마을 식량 창고를 모조리 압수하겠다. 썩 물러가라. 칠성은 멍하니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뒤통수를 맞아도 단단히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관아의 병사들은 마을 창고에 있던 쌀과 소금을 몽땅 수레에 실어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어촌계장 네 탓이다. 네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칠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옹졸한 복수심이 마을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던 미르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관아의 감옥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최현령은 미르를 일반 옥사가 아닌 자신의 사랑방 옆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최현령이 뒷짐을 지고 미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최현령이 미르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비늘 자국을 확인한 최현령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하. 맞다 맞아. 이것은 분명 용의 비늘이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미르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저를 어쩔 셈입니까? 최현령이 미르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내 놈의 피를 뽑아 불로장생 약을 만들 것이다. 아니면 임금님께 바천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든지. 미르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현령이 미르의 뺨을 톡톡 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모르면 알게 해주마. 여봐라. 이놈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입을 열 때까지 굶겨라. 최현령이 나가고 창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미르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미르의 머릿속에 형제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로 승천하던 9마리의 용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멸시와 저주. 나는 왜 떨어졌을까?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할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미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비늘 자국을 적셨습니다. 그 시각 수님은 텅 빈 오두막에 멍하니 앉아 미르가 덮던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젖은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르야. 불쌍한 내 새끼. 구룡포의 밤바람이 오두막에 찢어진 문풍지를 슬프게 울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더 큰 비극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어둠 속의 탈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구룡포 관아. 미르가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최현령은 미르를 가둔 창고 앞에서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버티는 미르가 신기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최현령이 무당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시작해라. 저 놈의 기운을 뽑아내서 뼛속까지 말려버려라. 그래야 순순히 불로장생 약재가 되지 않겠느냐. 무당이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제단을 차렸습니다. 제단 위에는 닭피가 담긴 사발과 시퍼런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은 살이요 피는 피로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니 그 기운 내게 오라. 창고 안에 갇힌 미르는 온몸이 비틀리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미르가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그만. 제발 그만해. 미르의 비명과 함께 관아 전체가 우르릉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듯 기와장이 와르르 쏟아지고 마당에 있던 나무들이 뿌리째 뽑힐 듯 휘청거렸습니다. 무당이 당황하여 주문을 멈칫했습니다. 현령님, 기운이 너무 셉니다. 이러다간 재단이 박살나겠습니다. 최현령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계속해. 저 놈 힘을 다 빼놔야 내가 산다. 관아 밖 마을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셋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님과 칠성, 그리고 칠성을 따르는 마을 청년 만수였습니다. 칠성이 수님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매요, 진짜 괜찮겠습니까? 들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수님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미르를 저기 두고 나만 편히 잘 수는 없다. 칠성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내 현령 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오늘 확 질러버리지요. 칠성은 며칠 전 곤장을 맞은 엉덩이가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아 뒷문에는 경비병 둘이 졸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품에서 술병을 꺼내며 눈짓을 했습니다. 칠성이 능청스럽게 경비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구, 나으리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밤중에 순찰 도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비병 하나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이 시간에 웬 술이요? 아, 제가 며칠 전에 곤장 맞고 쫓겨난 어촌계장 아닙니까? 현령님께 잘못 빌러왔는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좋은 술 좀 가져왔습니다. 칠성이 술병 마개를 따자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경비병들이 군침을 삼키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냄새는 좋구만. 한 잔만 하고 갈까? 경비병들이 술을 받아 마시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칠성이 미리 타놓은 독한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어라? 갑자기 왜 이리 어지럽지? 털썩. 경비병 둘이 골아떨어지자 만수가 재빨리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습니다. 수님이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미르 있는 곳으로 가자. 세 사람은 그림자처럼 관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랑방 옆 창고에서는 미르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창고 문을 잡고 흔들며 불렀습니다. 미르야, 미르야, 할미 왔다. 정신 차려라. 안에서 미르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니? 만수가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미르가 보였습니다. 미르의 옷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님이 달려가 미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꼴이 먹고. 얼마나 아팠노. 미르가 힘겹게 눈을 뜨며 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어서 가세요. 칠성이 망을 보며 재촉했습니다. 감동적인 상봉은 나중에 하고 빨리 업으소. 현령 놈 오면 끝장입니다. 만수가 미르를 등에 업으려는데 미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닿자 흠칫 놀랐습니다. 으악, 차거라. 얼음 덩어리 같네. 수님이 만수의 등짝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잔소리 말고 업어라. 시간 없다. 그때 무당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재단이 깨졌다. 놈이 도망친다.
최현령의 고함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뭐라. 당장 잡아라. 놓치면 너희들 목을 칠 것이다. 관아 전체에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횃불을 든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제기랄. 들켰다. 뛰어라. 세 사람은 미르를 업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에서게 섞어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화살이 슉슉 날아왔습니다. 화살 하나가 수님의 치맛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님이 비틀거리자 미르가 만수의 등 뒤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미르의 손끝에서 차가운 바람이 휙 불었습니다. 날아오던 화살들이 갑자기 얼어붙어 툭툭 떨어졌습니다. 쫓아오던 병사들도 갑자기 미끄러운 빙판을 밟은 듯 넘어졌습니다. 칠성이 뒤를 돌아보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와, 저게 뭐고? 요술이가? 수님이 칠성을 잡아 끌었습니다. 멍하니 뭐하나. 빨리 안 뛰고. 그들은 관아 뒷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최현령이 마을 입구를 막고 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쩝니까? 집으로 가면 바로 잡힐 텐데. 수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뒷산으로 가자. 거기에 옛날 덕장이 하나 있다. 거기는 사람이 안 다녀서 모르기다. 뒷산요? 거긴 험해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가자. 세 사람은 험한 산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르는 만수의 등에서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올라 산 중턱에 다다르자 낡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만수가 미르를 바닥에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 이제 살았다. 수님이 미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미르야 이제 괜찮다. 할미랑 여기 있으면 된다. 미르가 힘없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다들. 칠성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시끄럽다. 니 때문에 아니고 현령 놈 때문이다. 내 그 놈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온 기다. 칠성은 짐짓 큰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미르의 신비한 힘에 내심 놀란 눈치였습니다. 화살을 얼려버리던 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현령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개의 불빛이 뱀처럼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저놈들. 독하다 독해.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미르가 비틀거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만 잡히면. 수님이 미르를 꽉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딜 간다고. 니 나가면 죽는다. 할미는 니 죽는 꼴 못 본다. 미르가 수님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까지 위험해지잖아요. 가족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기라. 칠성이 문을 걸어 잠그며 말했습니다. 할매 말이 맞다. 이왕 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여기서 버티자. 오두막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낡은 지붕을 때렸습니다. 미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까 화살을 막아냈던 그 차가운 기운이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 미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스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르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푸르게 빛났습니다.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칠성이 간간히 구해오는 산나물로는 세 사람의 허기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님이 텅 빈 쌀독을 긁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네. 내일부턴 뭘 먹고 사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미르가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수님이 미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입이 셋인데 굶는 게 대수냐.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수님은 줄임배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먹을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덕장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덕장 구석에 거적대기로 덮여 있는 생선 상자가 보였습니다. 수님이 눈을 반짝이며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어라? 이게 뭐고? 청어 아이가.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어들은 습한 산 공기 탓에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시큼한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버려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수님이 코를 막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다 썩었네 썩었어. 이걸 먹었다간 탈나서 죽지. 수님은 힘없이 상자를 덮고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르는 창문 틈으로 수님의 축 처진 어깨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미르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지만 미르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기운이 미르의 몸을 휘감으며 생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미르가 썩어가는 청어 상자 앞에 섰습니다. 내 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미르가 눈을 감고 집중하자 손끝에서 푸른 냉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후! 미르가 입김을 불자 하얀 서리가 청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미르의 손짓에 따라 바람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청어들은 꽁꽁 얼어붙었다가 다시 미르의 따뜻한 입김에 녹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새도록 미르는 쉬지 않고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과 미르의 신비한 기운이 만나 청어의 비린내를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님이 기지개를 켜며 밖으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썩어서 냄새나던 청어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색 껍질에 꾸덕꾸덕하게 잘 마른 상태였습니다. 비린내는 사라지고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님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고? 밤새 누가 다녀갔나? 옆에 서 있던 칠성도 입을 딱 벌렸습니다. 할매요, 이거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잡숴보소. 수님이 조심스럽게 청어 한 마리를 찢었습니다. 붉은 속살이 쫀득하게 찢어지며 기름이 배어 나왔습니다. 수님이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고. 비린내는 하나도 없고 쫀득쫀득한 게 꼭 쇠고기 육포 같네. 칠성도 옆에서 한 점을 받아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진짜네. 입안에서 살살 녹네. 이거 완전 별미입니다. 두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청어 몇 마리를 깨 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수님이 미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미르야, 이거 네가 했나? 미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밤새 바람을 좀 쐬어주었습니다. 드실만한가요? 수님이 미르를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드실만한 게 뭐라?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되겠다. 우리 미르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칠성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할매요, 이거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현령놈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아입니까? 이걸 갖다 주면 사람들 마음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네가 좀 고생스럽겠지만 다녀오거라. 그날 밤 칠성은 잘 마른 청어 꾸러미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최현령이 식량을 모조리 뺏어간 탓에 사람들은 며칠째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을로 잠입했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김씨네 집 문 앞에 청어 두 묶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씨네, 이씨네 집 앞에도 차례로 청어를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문 앞에 놓인 생소한 생선을 들고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뭐고? 누가 갖다 놨노? 김씨가 청어를 한 입 빼어 물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이게 웬 떡이고. 며칠 굶은 우리 식구 살리려고 하늘에서 보냈나 보다. 박씨도 허겁지겁 청어를 먹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근데 이 맛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냥 말린 게 아닌데? 그때 칠성이 슬며시 나타나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들 만나게 드십니까? 사람들이 칠성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어총계장, 니는 알고 있나? 이거 누가 갖다 놨노? 칠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사실 그거 미르가 만든 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 그 용.
아니 그 애가? 칠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애가 밤새도록 찬바람을 불어넣어서 만든 거라 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굶는 거 보고 마음 아파서 보냈다 아닙니까?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재앙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쫓으려 했던 아이가 오히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음식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김씨가 먹던 청어를 내려놓으며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미쳤지. 생사람을 잡을 뻔했어. 이렇게 착한 애를 두고 요물이라니.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경멸의 시선은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집에 숨겨두었던 귀한 곡식과 헌옷가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산 입구 바위 뒤에는 작은 보따리들이 쌓였습니다. 칠성이 그것들을 챙겨 은신처로 돌아왔습니다. 보따리를 풀어헤치자 쌀, 감자, 소미 등 겨울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칠성이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보이소. 마을 사람들 인심이 싹 바뀌었습니다. 다들 미르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 기세던데. 미르는 눈앞에 쌓인 물건들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저를 위해 주신 거라고요? 수님이 미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진심이 통했는가 보다. 이제 아무도 네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은 저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도 사람들에게 쫓기는 것도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님이 미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쓸모없긴 누가 쓸모없다 카노. 니는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준 선물이다. 과메기. 그래 관목이라 부르자. 네가 만든 이 과메기가 우리를 살렸다. 미르는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칠성도 코끝이 찡해져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산속폐가는 더 이상 춥고 무서운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모여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과메기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매요, 이거 서울 가서 팔면 대박 나겠는데? 우리 나중에 덕장 크게 하나 차립시다. 하이고 꿈도 야무지다. 현령 놈이나 먼저 쫓아내고 말해라. 웃음꽃이 피어나는 오두막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마을에서 칠성을 미행해온 최현령의 첩자였습니다. 첩자는 오두막 안의 상황을 엿듣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흐흐 찾았다. 도간에 든지 꼴이군. 산 아래 관아에서는 최현령이 술잔을 기울이며 첩자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구룡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비극을 행복에 젖은 세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구룡포 앞바다를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최현령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마을 사람들이 산속 은신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마을에 퍼뜨린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 산에서 다 같이 모입시다. 미르가 만든 과메기 좀 묻고 힘내서 현령 놈 쫓아냅시다. 한두 명씩 조심스럽게 산길을 오르던 발걸음은 어느새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숨겨두었던 술 한 병, 묵은 김치 한 포기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산속 폐가 마당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판이 되었습니다. 수님과 칠성은 덕장에 널어둔 과메기를 걷어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솥을 걸었습니다. 지글지글 과메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김씨 아저씨가 과메기 한 점을 상추에 싸서 입에 넣으며 감탄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씨 아줌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현령 놈 등살에 다 죽나 싶었는데 입맛이 확 도네. 미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재앙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때 김씨 아저씨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미르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학생. 아니 미르라고 했나? 미르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김씨 아저씨가 미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놈이라서. 니를 오해하고 욕했다. 용서해주겠나? 김씨 아저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미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네. 늙은 게 주책이지. 어린애한테 못할 짓을 했어. 고맙다, 미르야. 네 덕분에 우리 식구들 굶어 죽지 않았다. 미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만 깜빡였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사과와 감사의 말들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미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돕고 싶었어요. 제가 만든 과메기를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미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보이나? 이게 사람 사는 정이다. 이제 니는 우리 식구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누군가 장구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덩기덕 쿵덕.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사람들이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칠성이 막걸리 잔을 돌리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자자. 오늘 밤은 다 잊고 마십시다. 에헤라디아. 미르도 얼떨결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 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툰 몸짓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미르의 모습에 모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르는 태어나서 이렇게 크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형제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르가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어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미르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이 춤을 멈추고 미르를 쳐다보았습니다. 선물? 무슨 선물? 미르가 두 팔을 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휘잉! 부드러운 바람이 미르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은 구름을 밀어내고 밤하늘을 깨끗하게 닦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다에 비친 달빛이 은빛 물결을 이루며 찰랑거렸습니다. 와!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두웠던 산속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미르가 만든 바람 덕분에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등대 불빛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님이 감격에 겨워 미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제주도 좋네. 사람들은 달빛 아래서 다시 춤판을 벌였습니다. 미르와 수님, 칠성,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웃고 떠들었습니다. 탐관오리의 폭정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 숲속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최현령이 심어둔 첩자였습니다. 첩자는 비열하게 웃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흐흐 찾았다. 쥐새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구만. 첩자는 관아로 달려가 최현령에게 고했습니다. 현령님, 찾았습니다. 마을 놈들이 산속 폐가에 모여서 그 요물하고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최현령이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반역을 꾀해? 최현령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여봐라. 당장 군사를 소집해라. 인근 고을 사병들까지 싹 다 불러 모아. 관아 전체의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집결했습니다. 최현령이 말 위에 올라타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오늘 밤 구룡포를 피바다로 만들 것이다. 저 놈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산 위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칠성이 보초를 서러 나갔다가 기겁하며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현령 놈이 병사들을 끌고 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뱀처럼 산길을 따라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불이 덮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린 이제 다 죽었다. 박씨 아줌마도 사색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다들 일어나라. 미르가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여러분, 도망치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수님이 미르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네 혼자서 저 많은 군사를 어떻게 막나. 미르가 수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힘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뒷길로 빠져나가세요. 안 된다. 네 두고는 절대 안 간다. 수님이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미르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칠성이 낯을 들며 외쳤습니다. 마침 더. 우리도 싸웁시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깁니까? 김씨 아저씨도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판사판이다. 미르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서로의 팔을 걸고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미르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원을 그려 그를 보호했습니다. 미르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최현령의 군대가 산 정상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최현령이 거만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역적 놈들, 썩 나오지 못할까? 병사들이 활시위를 당기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르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오려 했지만 수님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라. 내 시체를 넘기 전엔 못 데려간다. 수님의 외침이 산속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현령이 비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좋다. 소원이라면 다 같이 보내주마. 쏴라. 최현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백 개의 불화살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슈슈슉. 미르의 눈동자가 파랗게 빛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미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킬 거야. 반드시. 지켜낼 거야. 미르의 몸에서 푸른 냉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가오던 불화살들이 공중에서 얼어붙어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현령의 탐욕과 미르의 분노가 충돌하며 구룡포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현령이 이끄는 관군과 사병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마을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태우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최현령이 말 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겁을 상실했구나. 감히 광군에게 화를 겨눠? 최현령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방금 전 미르가 화살을 얼려버린 것을 보고 두려움보다는 탐욕이 더 커진 탓이었습니다. 저런 힘을 가진 유물을 손에 넣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최현령이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만 생포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도 좋다. 불화살을 준비해라. 병사들이 다시 활시위를 당기며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기름을 먹인 화살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수님이 양팔을 벌려 미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쏠 테면 나를 쏘고 가라. 마을 사람들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팔을 단단히 걸고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칠성이 낯을 치켜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덤벼라 이 나쁜 놈들아. 우리 다 죽이고 가져가라. 미르는 사람들의 등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이대로 싸우다간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게 뻔했습니다. 미르가 결심한 듯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미르의 외침에 병사들이 멈칫했습니다. 미르가 최현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저잖아요. 제가 갈 테니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최현령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호, 기특하구나. 진작 그럴 것이지. 수님이 미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르야. 안 된다. 가면 죽는다. 미르가 수님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더 이상 다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안 된다. 이놈아, 네가 내 아들인데 어딜 간다는 기고. 수님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미르는 눈물을 머금고 병사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현령이 턱짓을 하자 병사 2명이 달려들어 미르를 거칠게 무릎 꿇렸습니다. 병사들이 굵은 밧줄로 미르의 온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미르는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수님과 마을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현령이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이놈을 끌고 가라. 아, 그리고 최현령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것들도 그냥 두면 후환이 될 것이다. 싹 다 잡아들여라.
최현령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놔주기로 했잖아요. 미르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병사가 미르의 머리를 발로 밟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사 하나가 수님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제일 악질이야. 관하로 가서 맛 좀 봐라. 수님이 병사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발악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우리 미르 놔라. 아, 이 노인네가 진짜. 화가 난 병사가 차고 있던 칼집으로 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퍼!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님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수님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주고 먹여주고 안아주었던 유일한 가족.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니? 미르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미르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으아! 미르의 몸에서 시퍼런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미르를 밟고 있던 병사가 보이지 않는 힘에 튕겨나가 나무에 처박혔습니다. 우르릉 쾅쾅.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뇌성병력이 쳤습니다. 최현령이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냐.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 닥쳐 횃불들이 모조리 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미르의 눈에서 나오는 붉은 안광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르가 빛을 꺼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을 묶고 있던 굵은 밧줄이 투둑 소리를 내며 끊어져 나갔습니다. 미르의 등 뒤로 거대한 용의 형상이 아른거렸습니다. 미르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그 순간 산 아래 바다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룡포 앞바다 깊은 곳, 전설 속의 구명소가 미르의 분노에 반응하여 깨어난 것입니다.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동이 땅을 울렸습니다. 쿠쿠쿠쿠. 마을 사람들과 병사들 모두 서 있을 수가 없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칠성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소. 바다가 일어선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검은 벽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아니라 산만한 일이었습니다. 달빛을 가릴 만큼 거대한 물의 장벽이 마을과 산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현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헤일이다. 도망쳐라. 병사들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산 위쪽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일의 속도는 말보다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해안가를 덮친 파도가 마을의 집들을 성냥갑처럼 부수며 삼켜버렸습니다. 으악! 살려줘. 엄마. 산 중턱까지 차오른 물이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산 정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쓸려갈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에 대한 자연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미르는 쓰러진 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님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미르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미르야. 그러지 마라.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잠식되어가는 미르를 걱정하는 그 눈빛. 미르는 그 눈빛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분노를 터뜨리는 바람에 죄 없는 마을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르가 무릎을 꿇고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미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 무사해서 다행이다. 미르가 고개를 돌려 다가오는 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물의 장벽이 코앞까지 닥쳐와 있었습니다. 저 파도가 덮치면 수님도, 칠성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심지어 도망치고 있는 최현령과 병사들까지도. 미르의 눈에서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맑고 깊은 검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슬픈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미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성이 낫을 버리고 미르에게 기어왔습니다. 미르야, 어쩔락하노. 같이 도망가자.
미르가 고개를 저으며 칠성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를 부탁해요. 꼭 지켜주세요. 뭐라? 그게 무슨 소리고? 미르가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습니다. 자신에게 과메기를 받아먹고 웃어주던 사람들.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던 사람들. 비록 짧았지만 인간으로서 살았던 그 시간이 미르에게는 영원보다 값진 기억이었습니다. 미르가 바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건 제 힘으로 시작된 일이니 제가 끝내야 해요. 미르가 한 걸음씩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미르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흩날렸습니다. 최현령은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벌벌 떨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미르가 절벽 끝에 섰습니다. 눈앞에는 하늘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미르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님들, 저를 지켜봐 주세요. 미르가 두 팔을 벌리자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형상이 흐릿해지면서 찬란한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반인반용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크아! 미르가 바다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컸고 파도 소리보다 웅장했습니다. 미르의 몸 주변으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수님이 흐릿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미르야, 가지 마라. 제발. 하지만 미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르가 땅을 박차고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듯 작은 용 한 마리가 거대한 헤일의 정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바다를 잠재우다. 미르가 절벽에서 몸을 던진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푸른 빗줄기 하나가 거대한 헤일의 정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화살이 산을 뚫으려는 무모한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촤악! 미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냉기가 파도의 앞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치지지직! 물과 얼음이 부딪히며 엄청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헤일의 기세가 꺾이며 주춤했습니다. 와! 미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헤일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말이 동시에 들이받는 듯한 충격이 미르의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미르의 등에서 도단한 비늘들이 하나둘씩 뜯겨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쳐 올라 하얀 물보라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미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파도를 향해 밀어붙였습니다. 절대로 못 지나간다. 미르의 눈동자가 이글거렸습니다. 저 뒤에는 수님 할머니가 쓰러져 있고 칠성 아저씨와 마을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물러나면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 나는 하늘로 갈 수 없어. 내가 지켜야 할 곳은 여기야. 미르의 머릿속에 형제들이 승천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구름 위로 사라지던 형님들. 그때는 자신만 남겨진 것이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남았는지, 왜 인간의 몸으로 떨어져 수님 할머니를 만났는지.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미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포효했습니다. 크아! 미르의 몸이 눈부신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인간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대한 푸른 용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비늘은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위용은 하늘로 승천한 어떤 용보다 찬란했습니다. 미르가 입을 크게 벌려 폭풍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헤일의 중심부를 향해 강력한 냉기의 숨결을 내뿜었습니다. 후! 거대한 얼음 기둥이 형성되며 헤일의 허리를 관통했습니다. 물벽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았던 파도가 힘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산 중턱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현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용이다. 괴물이야. 최현령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최현령의 몸이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아래는 아직 사납게 일렁이는 검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풍덩! 최현령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파도 속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탐욕의 끝은 그렇게 허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미르의 사투를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이 바닥을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미르야, 안 된다. 그만해라. 네 죽는다. 하지만 미르는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파도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르의 몸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생명력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푸른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미르가 슬픈 눈으로 산 위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수님이 자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미르가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거대한 빛의 기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용의 심장을 태워 만드는 최후의 일격, 승천이 아닌 소멸의 기술이었습니다. 화앙!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폭발음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미르의 몸이 산산이 부서지며 수만 개의 빛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빛 조각들은 마치 눈송이처럼 바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신비하게도 빛이 닿는 곳마다 성난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검붉었던 바다 색깔도 다시 맑고 푸른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폭풍우가 걷히고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진 바다 위에는 잔잔한 물결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파도에 실려 무언가가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칠성이 비틀거리며 내려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미르가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 한 조각이었습니다. 수님이 손수기워 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칠성이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미르야. 아이고 미르야. 정신을 차린 수님이 칠성의 손에 들린 옷자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된다. 거짓말이다. 내 새끼 어디 갔노? 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바다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수님을 말렸습니다. 할매요. 참으소. 이러다 할매까지 죽습니다. 놔라. 미르가 저기 있다. 춥다고 할미 찾는데 내가 가야 된다. 수님이 발버둥 쳤지만 바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미르의 빈자리를 채울 뿐이었습니다. 수님은 모래밭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한 놈을 왜 데려가노? 내 대신 나를 데려가라. 김씨 아저씨도 박씨 아줌마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어린 용. 그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도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이 쫓던 요물이 사실은 수호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용을 몰라봤다. 승천한 9마리가 아니라 우리 곁에 남은 이놈이 진짜 용이었다.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끼룩끼룩 울며 날아갔습니다. 마치 미르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은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미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르야. 미르야. 그날 이후 구룡포 앞바다에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미르가 남긴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님은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 미르의 옷자락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미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처럼 푸르고 깊기만 했습니다.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미르가 사라진 자리에 작은 돌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돌을 올리며 미르의 넛을 기렸습니다. 비록 시신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미르는 영원히 살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구룡포 덕장을 휘감았습니다. 수님은 다시 청어를 널었습니다. 미르가 가르쳐준 대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정성껏 말렸습니다. 미르야 보고 있나? 올해도 잘 말랐다. 수님의 쭈글쭈글한 손이 꾸덕꾸덕해진 과메기를 어루만졌습니다. 바람결에 미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수님은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룡포의 겨울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습니다. 미르가 바다로 사라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룡포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최현령이 사라지고 나니 거짓말처럼 바다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노래하는 포구에는 만선을 알리는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당기며 힘찬 구령을 넣었습니다. 어기여차. 오늘도 만선이다. 그물마다 은빛 청어들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팔딱거리는 생선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미르 덕분이다. 그놈이 가면서 우리한테 복을 주고 갔어. 어부 김씨가 땀을 닦으며 허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하늘 대신 바다를 택한 용이라 안카나. 우리 바다를 지켜주는 기라. 마을 언덕 위 과메기 덕장에는 차가운 해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예전처럼 덕장 앞에 서서 청어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의 표정은 예전처럼 어둡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잘 마른 청어 한 마리를 걷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르야 보고 있나? 올해는 네가 가르쳐준 대로 더 잘 말렸다. 때깔 좀 봐라. 청어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꾸덕꾸덕하게 잘 말라 있었습니다. 수님은 청어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미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요. 궁상맞게 혼자 뭐합니까? 수님이 뒤를 돌아보자 칠성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 칠성은 마을의 어촌계장에서 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끔한 옷차림의 얼굴에도 제법 귀티가 흘렀습니다. 수님이 피식 웃으며 타박했습니다. 촌장님 오셨는가? 웬일로 여기까지 행차하셨노? 칠성이 머리를 긁적이며 막걸리 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이 그날 아닙니까? 미르 제사 지내는 날. 좋은 술 하나 구해왔습니다. 수님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습니다. 벌써 1년이나 됐나? 세월 참 빠르다. 두 사람은 덕장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제단 위에는 갓 말린 최상품 과메기와 햅쌀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만든 미르의 사당이었습니다. 칠성이 정성스럽게 술을 따르며 절을 했습니다. 미르야. 아니 용왕님. 그곳에서는 편안하나? 우리 마을 걱정은 말고 푹 쉬어라. 수님도 향을 피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 새끼. 배고프지? 많이 묵어라. 할미가 정성껏 만들었다.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이 훅 불어와 연기를 바다 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미르가 와서 냄새를 맡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마을 광장으로 내려오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칠성을 보자마자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촌장님, 촌장님, 오늘도 그 이야기 해주세요. 칠성이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뒷짐을 졌습니다. 허, 이 녀석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도 또 듣고 싶나? 네, 미르 형아 이야기요. 바람으로 나쁜 놈들 물리친 이야기요. 칠성이 평상에 걸터 앉으며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옛날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사는 걸 더 좋아했던 바보 같은 용이 있었지.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칠성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미르가 과메기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일을 막아냈는지. 이야기를 하는 칠성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진짜 용은 하늘을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용인기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모았습니다. 와, 미르 형아는 진짜 멋있다. 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르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구룡포의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미르를 기억할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00년이 되었습니다. 초가집들이 있던 자리에는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흙길은 아스팔트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구룡포 앞바다의 푸른 물결만은 변함없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구룡포. 주말을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아라광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비추고 곳곳에서 과메기를 파는 가게들이 성업 중이었습니다. 자 오이소. 원조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한번 잡숴 보이소.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인 가옥거리 뒷산, 구룡포공원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9마리 용이 서로 엉켜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대한 청동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조형물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아올리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훈아, 저기 봐. 용이 몇 마리지? 하나, 둘, 셋.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용을 세었습니다. 9마리. 아빠, 용이 9마리야.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옛날에 여기서 용 9마리가 하늘로 올라갔대. 그래서 여기가 구룡포란다. 가족은 기념사진을 찍고 공원 아래로 내려와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에 섰습니다. 탁 트인 동에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바다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 엄마. 저기 봐. 저기 또 있어. 엄마가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뭐가 있어? 갈매기?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방방 뛰었습니다. 아니야. 용이야. 물속에 용이 있어. 반짝반짝했어. 아빠가 껄껄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동화책을 너무 많이 봤구나. 저건 그냥 물고기가 튀어오른 거야. 아니야, 진짜 봤는데. 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푸른 물결 사이로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유유히 헤엄치는 긴 그림자를. 바람이 훅 불어와 아이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오래된 바다의 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까르르 웃었습니다. 해의 바람이 시원해. 용이 콧김을 뿜나봐. 카메라가 아이의 시선을 따라 천천히 바다 멀리 수평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바다 윤슬 위로 부서지며 마치 거대한 용의 형상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 위로 세월을 뛰어넘은 늙은 스님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깔렸습니다. 미르야, 보이느냐? 화면에는 평화로운 구룡포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과메기를 말리는 덕장의 풍경, 웃으며 거리를 걷는 연인들,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하는 어선들. 네가 지킨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다.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9마리 용이 하늘로 갔다고 기억하지만 우리는 안다. 진짜 용은 승천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았다는 것을. 바다 깊은 곳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감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윙크를 하는 것처럼. 승천하지 않아도 괜찮다. 높은 곳에 닿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이미 우리의 바다니까. 마지막 장면, 구룡포공원 언덕에 있는 9용의 조형물역.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바람이 머물다 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10번째 용의 자리를 비추며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구룡포의 슬픈 전설, 막내용 미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록 형제들처럼 화려하게 하늘로 승천하지는 못했지만 차가운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한 미르의 희생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는 것만이 성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미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진정한 위대함이란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 깊이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구룡포 언덕에는 9마리 용의 조형물 옆에 보이지 않는 빈자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올겨울 찬 바람에 꾸덕하게 마른 과메기 한 점을 드실 때면 잠시 떠올려주세요. 매서운 해풍 속에서 우리를 위해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던 그 외로운 소년의 사랑을 말이죠. 미르는 지금도 구룡포 앞바다 어디선가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